현재 바로 내려와서 입원 치료를 해도 사실은 이제 근육 세포가 살아나기가 힘들다. 팔다리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긴다.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이렇습니까? 저는 사과문 하면서 제 살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눈을 죽어도 눈을 감지. 와, 정말 시민 여러분,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네.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게 또 우리 TV 민생연구소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방송에 소개했던 톨게이트 노동자님들 지금도 거기 캐노피 농성 2달째 이어가고 계시고요. 또 하루 종일 차로 붐비고 인파로 붐비는 그 서울의 상징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의 교통관제 철탑 고공농성이라고 하죠. 거기에 어떻게 그 가로세로 저도 갔다 왔는데 1m밖에 안 되는 곳에 5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네. 시민이 계십니다.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 선생님인데요.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대기업은 삼성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조치도 받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복받쳐서 고공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부터죠. 55일 동안 네. 단식 투쟁을 하시다가 다행히 지금은 단식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체중이 무려 30kg 넘게 빠지셨답니다. 네, 무척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년을 맞은 네, 우리 김용희 씨 무엇 때문에 이 철탑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탈수 증상 때문에 건강 해치지 않으실지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철탑 위에 김용희 씨가 있다면 철탑 아래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농성 천막을 지키고 있는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 저희 방송 3번째 출연이신 것 같은데 톨게이트 노동자 이슈부터 해고 노동자 문제 또 노동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분이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네. 소장님 네 예. 번째일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많이 오셨어요. 이거 네. 너무 많이 좀 뵙기 때문에 네, 그만큼 노동 문제 예. 심각하니까. 저희 민생연구소와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좀 궁금한데 활동가님 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07년도 만들어졌고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의 진상규명의 대책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년째 됐고 작년에 저희도 삼성 본관 앞에 농성 1023일 동안 하고 삼성으로부터 사과와 또 이제 재발방지 대책 또 피해자들 반도체 LCD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이렇게 마련을 합의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종란 노무사님은 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그쵸. 정말 노동자들의 벗이셔요. 저희들도 이제 시민단체 했을 때 같이 연대도 많이 하고 정말 존경하고 응원하는 이제 활동가님인데 아무래도 이제 노무사님이 삼성에 처음에는 반도체 노동자들 예. 산재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삼성이 완전 애매하니까 굉장히 10년 가까이 투쟁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성과를 거둬내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이 보니까 다른 산재 또 다른 노동조합 해고자 이런 예. 분들이 많다는 거 보고 지금까지 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자, 노무사님 말씀 주신 김에 저도 갔다 오긴 왔어요. 뭐 소식도 네네. 들었고 너무 안쓰럽고 막 마음이 무거운데 사람이 거기서 지금 낮에 농성까지 하면 64일째, 그러니까 밑에서 농성까지 64일째고 올라간 것만 지금 57일째인데 일단은 건강부터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처음에는 이분이 단식 7일째 고공농성 올라가셨기 때문에 고공과 단식을 동시에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단식 50일 넘어가고 할 때 진짜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들 굉장히 긴장을 하고 부디 이제 살아서 내려와서 같이 투쟁을 하자라고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대로 내려가면 평생 삼성으로부터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겠다 싶어서 대신 단식을 풀고 농성은 계속 이어가겠다 해서 이제 농성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죠. 네. 사실 단식 55일 하셨는데 내려와서 이 회복하는 기간이 병원에 입원만 뭐 몇 개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사분들이 하시고 좀 많이 근육도 다 빠지고 심각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고 그 고공 안에서 지금 미음 조금씩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하여튼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안다 노무사님 또 마음 무거우셔가지고 네. 예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내막은 잘 몰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오래 있으면 올라가셨겠냐. 또 삼성이 최근에 회에서도 노조를 파괴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국제망신을 사고 있으니까 제발 그 짓은 그만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뭐 네. 워낙 뭐 노동자도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제 가보니까 일단 밑에 요구가 사과해라는 겁니다.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원직복직이라는 건데 너무나 소박한 요구잖아요. 부당하게 쫓겨났으니까. 이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24년, 1995년부터 투쟁을 시작했다가 24년 됐는데 이렇게 길게 사람이 투쟁할 동안 세계적인 대기업이 이렇게 애매하고 나몰라 했던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삼성은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밖에서도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자초했죠. 그런데 국내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죠. 뭐 여러 계열사를 망라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노조를 만들 권리를 부정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한 수준을 넘어서 단순히 부당노동 행위가 아닙니다. 뭐 회유, 납치, 감금, 뭐 그다음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뭐 가족들에게도 회유를 하는 시도를 해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렇죠. 그때 그 명예를 시신을 빼돌리고 시신을 막 탈취하기 뉴스에 나오지 위해서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김용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간첩 누명과 성폭행 누명까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당 노동 행위를 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그래서 문호조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는 것을 김용희 씨가 철탑에 올라가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일이 제대로 풀려야지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건강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방송 전부터 우리 곽현아 선생님도 막 시민 한 사람으로서 예. 어떻게 이럴 수가냐 막 네. 붕괴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막을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좀 저희가 살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희 씨가 있는 강남역 사거리로 가봤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TV민생연구소 안진거리 간다는 이곳 강남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쪽 우리 철탑에 삼성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노조를 만들다가 탄압을 받았던 김용희 선생님이 고공논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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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봐도 저기 가로, 세로도 1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눕지도 못하시고 오죽하면 안 드신 데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근육이 지금 막 쇠퇴할 정도. 지금 현재 바로 내려와서 입원 치료를 해도 사실은 이제 근육 셰프가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팔다리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치료받고 네. 이제 제대로 몸을 회복해서 같이 싸우자는 뭐 설득을 하러 나중에 이제 올라가실 건데 본인이 워낙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복직 합의서를 가져오기 전에는 자기는 내려올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완전 폭염하고 푸고 왔다 갔다 해서 더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아래에서 몸을 주로 챙겨드리세요. 뭐 냉수는 꼭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미연 위주로 해서 미연하고. 예, 미연 올려주고요. 그냥 얼음으로 몸을 좀 닦을 수 있는 예, 그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음을 좀 올려서 예,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로 지금 심각한 문제는 김영희 동지의 건강 문제고 계속 여기서 있는다고 해서 건강 해치고 목숨 앗아가 버리면은 동지들이 이제 좀 그만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잃었습니까? 저는 사람이가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과문 합의서 제 살아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눈을 죽어도 눈을 감지. 아빠 저 앞에 내려가봐야 사람 구실은 못해.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내려가서 살아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네, 최대한 버틸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모서리가 예. 아, 이렇게. 네. 아, 선생님 지금 저렇게 받으시네요. 저 위에서 얼마나 더우실까. 아유. 좁은 데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김영희 선생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밤에 잠으셔야 되는데 다리를 못 벗으신다면서요. 예, 보시다시피 예,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가운데 이 중심축 전봇대를 예, 많은 형태로 자다 보니까 예. 한쪽에 오른쪽에 마비가 와요. 아이고, 그래서 깊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은 예. 다시 앉아가지고 주무르고 다시 또 눕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고생이세요, 선생님. 어때, 미음 드실만 하세요? 아까 제가 미음 같이 올렸거든요. 장미 선생님하고 저도요. 예, 지금 일단은 저 동지들이 예, 단식 중에 쓰러질까봐 예, 예.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은 이제 두 번 다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저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동지들 예. 그 마음이라도 좀 덜어주려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미음이라도 잘 드셔주시고요. 선생님, 시민들께 예, 이렇게 부탁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는 예, 삼상의 그 노사 문제가 좀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서 시민들도 예, 좀 더 그 삼성 문제에 대해서 깊이를 보시고 정말로 다른 건 모르지만 삼성의 복직 합의서 사과, 예, 해고자 문제라든가 애니카 문제가 예.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죽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예. 해결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습니다. 아이고. 예. 동지께서 무사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보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가 관철되어 명예로운 복직을 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아이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너 우리가 얕은 갈대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현장에서 그냥 여기에서 손 한 번 흔들어주고 힘을 실어드리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삼성하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참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답답하고 먹먹했는데 막상 와서 여러 사람이 힘내라고 같이 외치고 그 기운들이 조금 뭔가 희망이 보일 수 있는 일이겠구나 해서 저도 조금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가 TV민생연구소는 정말 어디든지 가서 그 억울한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들으면서도 너무 이거 참 처절하고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예. 아까 김성희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뭐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가 사실 삼성이나 현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예전에 뭐 식칼테로도 있었고 납치, 미행, 뭐 노조원이 갑자기 실종되는 일도 여러 번 있어서 뭐 우리 국민들 어렴풋이는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김용희 선생님 얼마나 우울하시면 자기 차라리 사과하는 거하고 복지갑에서 없으면 죽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얼마 그거 한번 다시 한 번만 어느 정도로 처절했는지.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축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을 회유를 하고 회유해서 안 되면 그 사람에게 감금하고 납치해서 회유와 협박을 병행해서 압박을 하죠. 그리고 뭐 가족들에게도 또 연락해서 가족들을 또 회유한 대상으로 삼거나 이러고 또 이 주축이 된 몇 사람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거나 일부를 매수하거나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왔는데 그래도 버티면 더 진도를 나간 것이 이렇게 마구 발령을 뭐 러시아 스몰렌스키까지 회사를 변경해서 막 발령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생이별을 시키고 또 거기서 또 간첩 혐의를 씌우고 공공조작 왕따 뭐 거기에 이제 경찰과의 방조가 없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그런 암흑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당노동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냐는데 시효가 3년밖에 안 되고요. 그 사이에 이거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거라서 개인의 청구권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설립신고를 저지하는데 구청까지 뛰어갔다가 설립신고를 반려시킨 사례가 수십 차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해고를 시킨 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김용희 씨가 해고를 당한 게 1997년 5월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한 20년 넘게 이후에는 생활을 어떻게 하셨던 걸까요? 네. 사실 뭐 정상적인 다른데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시진 못하시고 이분이 계속해서 복직투쟁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생계는 사모님이
이제 어렵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근근히 이제 끌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보니까 김용희 씨가 1982년 12월에 삼성항공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 이후에 그 지금 삼성 노동조합 설립위원장 활동 때문에 부당 해고를 받으시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삼성시계나 삼성건설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 파견을 나갈 정도로 이제 계속 뭔가 잘못된 그 어떤 업무를 강요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김용희 씨가 이제 퇴사 이후에 계속 했던 활동이 이렇게 그 원직, 복직 그리고 피해 보상 이걸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탑까지 올라가 계신 건데 삼성 측에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면서요.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시계나 항공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없다. 네, 맞나요? 네. 네, 그런데 이 법적 시효나 삼성의 지금 그 삼성시계 원직이었던 삼성시계가 지금 매각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본인이 원해서 자진으로 퇴사한 게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극악무도한 여러 가지 탄압을 받던 끝에 이 회사로 삼성 계열사 산하에 이 회사 저 회사로 계속 쫓겨다녔거든요. 이제 삼성항공에 처음에 입사했다가 2년 뒤에 이제 삼성시계로 발령받고 거기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을 받다가 복직을 시켜준다고 원직에 복직시켜준다고 결국은 이제 했는데 그게가 이제 원직이 아니라 삼성물산 건설사부회로 가고 다시 거기서도 간첩 혐의 받고 간첩으로 내물려고 포승줄로 손발이 묶이고 중요한 증거 같은 거 다 빼가고 삼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해고 통보장도 없이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하거나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룹사의 어떤 계열사 하나 없어졌다고 삼성이 나몰라라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노조 설립해서 해고될 때까지 그 과정에 이분이 가장 소중했었던 가족 아버님을 잃어버렸어요. 가족 괴롭힘까지 많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유언장을 쓰고 나가시고 또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가족들 괴롭힘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받지 못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지금 나몰라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옛날 일이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과를 제대로 하고요. 김용희 선생님도 연세가 되셔가지고 복직하더라도 이제 정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일은 못 하세요. 근데 명예복직 조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까지 파괴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 사과 배상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저는 소박가족으로 영업이익만 삼성전자 영업이익만 상반기에 막 몇십조 몇백조씩 하는 이 대기업이 나무란다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 최근에 삼성이 아까 시신도 탈취하고 다른 노조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조와의 파괴 공작 다 드러나가지고 경찰까지 짜고 그거 전부 다 기소되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그런 건 비슷한 형태잖아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 사건은 검찰이 그걸 조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자금 조사하다가 드러난 사건이라서 비화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 행위로 노조 파괴 행위로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삼성 에버랜드 건도 있는데 그것도 부당노동 행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증거라는 게 압도적인 그 정보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이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무서워 불위의 금권력과 권력과의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김용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청구해서 인정받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지 뭐 실정법의 위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을 파기한 반인륜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네. 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게 실정법 위반부터 삼성이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다음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새로운 선언을 하는 예. 그리고 이제까지 반노조 행위를 반성하는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영희 씨는 이제 이게 삼성을 상대로 계란에 바위치기를 하는 건데 고공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목숨을 걸 싸움을 하면서 이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회가 반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삼성에게 묻고 있는 그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바라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김용희 씨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원직 복직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직 복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라도 복직을 하고 싶다라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명예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80년도) 말부터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97년 4월 30일 날 해고되고 해고 이후에는 계속적인 어떤 그 해고자 복직 이제 출퇴근 투쟁을 계속 한 8개월 정도를 계속 하다가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이제 출퇴근 투쟁을 이제 일단은 접은 상태였고 이제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을 하면서 공약도 없이 그냥 노동자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공약 하나만으로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동자들도 다 노동조합을 원했구나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 삼성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책을 아주 오랫동안 80년 동안 펼쳐온 기업이고 그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인데 노조 설립을 한 것 때문에 해고한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조작해서 이제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작된 사유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삼성이 사실은 그 무노조 경영을 그 몇십 년을 해오는데도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걸 크게 다루지도 못했었고 지금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옛날에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탄압을 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세상에 좀 알려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거 노동상권, 노동안정권, 건강권 다 기본권인데 이런 기본권들을 어기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처벌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계속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떤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돈으로 이제 해결을 하자. 얼마 주면 되겠냐. 그런 회의들은 굉장히 이제 한 수차례, 한 10여 차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노조 안 하겠다는 각서만 적어라. 노조 포기 각서만 적으면 복직시켜주겠다. 해고되고 난 이후에 해고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이제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었고 2013년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삼성에 복직 권고도 내리고 복직을 권고했는데도 삼성이 이제 경영이 안 좋다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복직을 시켜주지 않았고. 다른
이런 일을 해보려고 조금 이제 시도는 조금 했었는데 한 2가지 정도 하다가 다 이제 실패를 하고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벌어서 아이들 뭐 이래 학교 공부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가정은 집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사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해고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붕괴가 되고 가족들 전체가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네, 해고 노동자들이 일단 명예회복을 되게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그만한 해고 사유가 있어서 잘린 게 아니라 억울하게 해고가 된 것,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되고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것.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트라우마처럼 남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해고 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규명되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20년을 넘게 이렇게 이제 해고자 복직 싸움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던 이유도 삼성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기업인 줄 국민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고요. 삼성이 지금이라도 이제 정말 이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좀 지금까지에 일어났던 범죄 행각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사과를 하고 좀 뉘우치고. 네. 아, 참. 노동자분들 농성에 중재 손길이 없다면은 이게 정말 지난한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해고 노동자니까 딱 떠오르는 데가 쌍용차. 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10년간 투쟁을 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이 부당 해고를 당했던 분들이 전원 복직됐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10년이라는 시간 쉽지 않은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활동가님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게 10년이나 걸려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글프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또 값진 성과가 아닌가. 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이제 다시는 그렇게 10년 동안 질질 끄는 일은 또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바로바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고가 없어야 됩니다. 네. 10년 우리 반올림 삼성에 의한 백혈병 문제 누구와 보기 명백한데 13년. 12년. 12년 농성은 4년 가까이. 네. 그 농성한다고 우리 반올림을 삼성이 얼마나 공격을 음해했는지 그것만으로도 방송 노블사님 제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참. 그 사연을 들으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삼성의 산업재해 문제도 한번 다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 복직된 후에 그 기쁨도 잠시 첫 월급이 압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이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이 쌍용차 노조와 조업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리고 강요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보니까 국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도 있는데 이게 또 수십억 단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장님?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락적인 금액의 손배 가압류로 사실 손발을 묶고 사실 그 뼛속까지 저미는 압박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여기 동반된 폭력이라는 게 직접적인 공포라면 이거는 이제 뼛속까지 스미는 그러니까 점여오는 스릴러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제적 압박은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과 친지의 삶, 주변의 삶을 다 파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고립을 일으키는 무서운 일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정례건은 이렇게 순식간에 하면서 그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모든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이 공권력까지 같이 동반됐어야 되느냐에 대해 이건 없어져야 될 제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천명이 됐던 것인데 다시 한번 이런 제재는 다시는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 네.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 이런 것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노동을 할 권리, 노조할 권리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사처벌 당한 것까지는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나왔더니 감옥 나왔더니 막 손해배상. 수억의 손해배상 갖고 집안이 풍부박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손잡고라는 단체도 만들어졌어요. 네. 노동자들의 손배 가압류가 이건 헌법의 권리를 파괴하는 거다 해갖고 손잡고라는 단체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근데 제가 계속 더 두 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막 시간이 이제, 네. 이제 또 D 프로그램 하나 있어서 네. 또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전 또 오늘은 폭염 걱정, 내일 모레부터는 또 태풍 걱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톨게이트 노동자들하고 지금 우리 김용희 선생님. 어쨌든 빨리 내려오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삼성이든 뭐 정부든 적극 나서야 될 텐데, 노무사님, 교수님 한 말씀씩 우리 사회가 참 노동 존중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 노조 파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전히 노동자들이 정말 약자 중에 약자로 몰려있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요. 계속 그러한 구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누군가는 고공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밥을 굶는 일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의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이 폭염에 싸우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현안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특히 재벌에 의한 삼성, 현대 같은 큰 재벌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노조 탄압은 단순한 해고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하고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되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게 꾸려져가지고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거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일을 했는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규명되고 사과되고 하는 과거사 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과거사 꼭 예. 규명하고, 예, 교수님. 그러니까 인간 노동다운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삼성과 같은 기업이 저지른 행위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응징이 되고 지탄을 받고 본인들은 사과를 하고 원상 회복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예. 이 문제 TV 민생에서도 끝까지 계속 네. 같이 네. 함께 하시죠. 예. 그러니까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그리고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제 곧 태풍이 올라올 거라고 하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철탑 위에 있는 김용희 씨도 안전해야 될 텐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반기성 K웨더 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풍이 올라오려고 그러는지 오늘 날씨는 정말 후텁지근한 날씨인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경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경기 안성군 고산면이 40.2도로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도 38도, 용산구 이천동이 30.8도. 물론 이 기록들은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예. 무인관 측정기로 기록된 것들인데 상당히 오늘 기온이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바다에서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985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죠.
중심 최대 풍속 27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강도나 중급 정도 되고요. 크기는 태풍의 강풍 영역 반경이 230km 정도 되니까 소형급 태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태풍의 경로가 오늘 오후 9시 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해지긴 하겠지만 전남 여수 등을 통해서 북진할 거라고 예상이 되던데 경로까지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예상을 보면 내일 오후 3시죠. 일본 규슈를 통과하면서 통영 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한 후에 통영 여수 쪽이죠.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자정전후에 이 인근 지역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후에 계속 북상을 하면서 한반도를 내륙으로 관통한 다음에 7일이죠. 모레 오후 한 3시쯤에 서울 동쪽까지 북상한 다음에 북동쪽으로 방향 바꾸면서 자정전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쪼록 비 피해, 태풍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의 시선에 집중해 나에게 딱 맞는 채널 TBS 방송 이곳에 가득해 여러 가지 정보 민생과 함께 살아가 주제는 심도 있게 따지지 팩체크 현장 취재를 위한 목소리 지방 곳곳 퍼지지 단 하나면 되지 나는 딱 하나면 되지 본격 시민 편파 방송 TV 민생연구소. 네, 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기 위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늘 죄송한데. 네. 자,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아주 두 분 다 휴가도 못 가신 것 같은데. 소장님 가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휴가가 일 없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 일 휴가가- 때문이 아니라 집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수험생이 있어서. 근데 이제 소장님 휴가 때 보면 우리가 멀리 가잖아요. 또 뭐 제주도를 가든 그럼 이제 사실 운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렌트카를 하나 불리든 식구들까지 가든. 근데 혼자 운전하기 힘든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 운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고 나면 이러면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거죠. 맞습니다. 예. 오늘은 휴가철에 꼭 필요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 휴가 기간이 일주일 내지는 뭐 2주 길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 기간만 특별히 보험 약관을 드는 게 특별 약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소정의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휴가 때는 내 차를 남이 운전하기도 하고 내가 또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얘기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아마 지금 그 휴가 중이신 분들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실 거예요. 길거리가 이제 7월 말 8월 초가 그야말로 굉장히 성수기여서 자동차가 거의 뭐 주차장입니다, 길이.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유용한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피곤하니 나 말고도 운전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험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 번갈아 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예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니까 뭐 일주일 기껏 하면 7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홍보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사람이 여러 명 운전하는 보험료 올라가니까 나로만 특정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소장님 이제 알려주셨는데 특별하게 조금 더 내고 하자 여행자 보험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근데 궁금한 게 그 두 경우 다 자기가 운전한 차만 그 자차 배상 해주는 거요? 맞습니다. 타차도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보험 가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특약 가입의 네. 약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라는 건 내 자동차를 박철민 씨랑 같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엔 명확합니다.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내 차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되겠네요. 그래야만 사고가 날 경우 당연히
사고 낸 차량, 내 차 피해까지 둘 다 보험 처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이건 좀 다릅니다. 이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내 차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고 난 차량만 배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특약이 또 있습니다. 이 특약을 한 개 더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의 차량 손해까지 이제 이 특약, 이 자동차 손해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손해 특약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 주인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했거나 이 경우는 게 3개를 하거나 2개를 하면 되네요. 그러네요. 이해됐어요. 뭔가 그 말씀해주신 특약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가입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천천병력과 같은 얘기죠.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험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보험 가입했어요.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효력은 오늘부터. 오늘 밤 자정부터. 보험 가입한 날 밤 12시부터 그리고 보험 종료 시 밤 12시까지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행 출발 하루 전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나은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요? 네네네. 제가 갖고 싶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만에 하나 금요일에 휴가를 떠났다면 하루 전이니까 목요일에 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애매합니다. 월요일에 휴가를 떠나야 한다면 언제까지 가입해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일요일이 껴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항상 끼 있으면 문제예요. 맞습니다. 금요일 아니까요. 요즘 토요일을 막 다 쉬니까. 빙고 맞습니다. 네. 박현아 씨가 맞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입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주말에는 상담원들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월요일 휴가를 떠나신다면 금요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하셔야만 사고가 났을 경우 적당한 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금요일. 렌터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휴가지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 렌터카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잡해요. 그래요? 제주 여행 가시면 아마 렌트가 필수죠. 네, 그렇죠. 근데 렌터카는 차 하나 빌리는 데는 중형차도 하루에 10,000원 남짓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근데 거기서 가서 직접 봐서 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보험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보험이냐? 일반 면책이냐? 완전 면책이냐? 무슨 얘기냐? 사고가 났을 경우 100% 전부 이 차량 사고비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면 일부만 보상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어는 다른데 일반 면책이라는 건 뭐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대신에 이 사고 난 차의 수리비 100%를 다 배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차량 사고 나면 그 영업용이기 때문에 이 렌터카가 이제 이 운행을 멈춰야 되죠. 네. 그런 걸 이제 면책금, 휴차 보상료라고 하는데 일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보험료 조금 더 내면 완전 면책 차량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보험료가 다소 비싼 대신에 사고 난 차량의 100%를 다 배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렌터카도 보험 가입하는데 네. 일반하고 완전 면책이 2개 있으니까 네, 네. 주의해서 가입해야겠네요. 네, 예. 오늘도 민생 꿀팁 이인철 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TV TV 민생 민생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감사합니다.